국정원 댓글 사건, 이거 유죄 판결이 났죠. 국정원을 동원해서 국가 정부의 좋은 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댓글을 조작한 거, 이거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사이버 사령부에서요.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을 또 조작하는 이런 여론 조성에 힘입어서 정부의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자체가 범죄예요.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 이제 받아서 한동훈에 대한 뭐 특검이라든지 뭐 수사를 의뢰를 하겠다라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선거 전략으로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누군가가 당대표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당의 통합 과정에서는 이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아마도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최근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 조성팀이 있었고 심지어 댓글팀까지 있었다는 폭로와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론 조성팀과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한 후보가 대표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무작정 뭉치자는 구호가 아니라 정교한 전략으로 저들과 똑같은 막무가내식의 막말이 아니라 품격과 논리로 이기겠습니다.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둘째로 일단 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댓글을 단 게 잘못인가요? 네, 지금 이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댓글팀을 가지고 있었다. 여론 조성을 좀 인위적으로 지금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는 나는 전혀 몰라요. 나랑 무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확실한 건 강 변호사님. 일단 댓글팀 얘기가 계속해서 연설의 토론회마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선관위에서도 이 댓글팀 조성 이 의혹, 논란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해도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 전까지 뭐 수사기관이 들어간다고 해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댓글팀, 뭐 여론조성팀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언론에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 이제 받아서 한동훈에 대한 뭐 특검이라든지 뭐 수사를 의뢰를 하겠다라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선거 전략으로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누군가가 당대표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당의 통합 과정에서는 이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아마도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여기에 대해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더 이상의 뭐 마타도어나 흑색 선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후보들은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전당대회 끝나고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선관위 차원에서 조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가 없는데 당장 19일부터 여론조사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전당대회 투표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그 안에 이 사안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전당대회 끝나고일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 댓글팀 공세에 올라탄 야. 계정 24개에서 댓글이 6만 개가 쓰여졌다라고 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댓글팀의 의심 계정 24개가 확인이 됐고 이 24개의 의심 계정이 6만여의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경의 수사를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보니까 지금 요 얘기입니다. 계정 24개에서 단 댓글이 6만 개더라. 이거 좀 수상한 거 아니냐. 이거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양상을 보면 홍석준 의원님. 네. 사실 대장동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대장동권이 이낙연 후보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수사로 좀 이어진 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댓글팀 얘기도 결국 전당대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야당이 수사 의뢰하면 수사까지 좀 가게 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예, 수사를 의뢰해서 뭐 경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근데 이게 김경수의 드루킹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양문석 그 의원이 주장한 이 계정 24개 댓글 6만 개 맞다 하더라도 이게 2022년 5월 달부터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댓글에 뭐 지금 뭐 그대로 산술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2천, 3천 개가 그렇게 이제 달렸다는 건데 결국은 이 김경수 드루킹 사건 때는 어떤 선거라든지 이럴 때 어떤 그 매크로라든지 불법적인 이런 어떤 그 기계화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댓글을 그 선거 때 그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됐는데 뭐 이런 어떤 계정에서 사람들이 뭐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 지원자 내지는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단지 이제 이게 뭐 공무원이 뭐 동원됐느냐 아니면 또 뭐 특정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했느냐 혹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될 어떤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자체가 뭐 현재 뭐 그렇게 크게 어떤 법적인 어떤 위배 사항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은 맞아요.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거 유죄 판결이 났죠. 국정원을 동원해서 국가 정부의 좋은 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댓글을 조작한 거, 이거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에서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을 또 조작하는 이런 여론 조성에 힘입어서 정부의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자체가 범죄예요.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이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 사건이 있지만 이게 김경수 지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묵인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드루킹이라는 그 댓글 작업하는 전문가가 이 말하자면 매크로라는 기술을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서 컴퓨터 업무 방해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후보에게 있는 댓글팀 부분들은요. 네. 한동훈 후보에게만 지금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 쏘아올린 공이에요. 장희찬 전 최고나 원희룡 후보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건 한동훈 후보가 22년 5월에 법무부 장관을 취임하면서부터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누구를 위해서 주장에 일하죠? 따르면. 그렇죠. 네. 아니,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면 네. 22년 5월에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 운영이 됐다고 하면 이게 장희찬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전 최고도요. 그쪽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제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누구의 정부의 법무부 장관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시작했어요. 그 댓글을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어떤 여론 조성을 누구한테 득이 되기 위해서 썼을까요? 라는 문제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건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중에 댓글팀 운영에 대해서 비방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라는 댓글팀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게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전방위적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쏘아올린 댓글팀의 공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조사의 전체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 쏘아올린 공이다. 쉽게 얘기해서 자폭의 느낌으로 지금 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지금 들어온 소식이 한동훈 후보가 바로 이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른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좀 전에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근거를 대라.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가 근거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본인이 불법을 했다는 거냐? 내가 그 얘기를 내가 요청을 자신한테 했다고 한다면 그럼 본인은 그 불법을 했다는 거냐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포인트가 뭐냐? 내가 인기가 많다는 거냐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강전혜 변호사님. 네. 한동훈 후보는 지금 내가 인기가 많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나는 모르고 내 팬들이, 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으로 자원봉사처럼 이렇게 해준 건데 뭘 지적하고 싶은 거야? 약간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댓글을 쓴 것이고 본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장예찬 전 최고라든지 민주당 측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조직적인 세력이 만든 것이 아니냐. 한동훈 후보를 말하자면은 계속 뭐 장관이 된 이후에 스타 장관으로서 다음 뭐 대권 주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키우기 위한 댓글 조성이 아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확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그것이 뭐 저희 선관이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 입장에선 사실 이 답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난제를 자꾸 여쭤보는 게 아닌가 하는 죄송한 마음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게 이게 지금 잘못 쏘아 올렸다. 이거 우리 민주당에 쏘아 올린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쏘아 올린 거예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양문석 의원이 뭐라고 SNS에 글을 올렸느냐 같이 좀 볼까요? 한동훈을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을 하겠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댓글 부대로 추정되는 계정 24개를 우리가 발굴을 했다. 그리고 장해찬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쟁거리로 만들어서 자기 장사하는 행태와 달리 팀 양문석은 자체로 양문석 의원이 지금 팀을 꾸린 거죠. 팀 양문석은 구체적인 증거를 눈이 빠질 듯 아파도 찾아내서 공개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이 댓글팀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대목인 거죠. 눈이 빠질 듯 아파도 끝까지 찾아서 공개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다라는 겁니다.